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또 수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추적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한가 미국발 호재 소식 캔서 문션 요게 이제 합류한다는 소식에 이제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어쨌든 고점을 14,000원대 찍고 지금 다시 뭐 조정인지 뭐 다시 또 뭔가 열기가 금세 끝난 건지 지금은 한 7, 8%대 정도 상승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제 이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뭔가 미국 바이든 그리고 뭔가 그러한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정책 어떤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 선정이 됐다. 이런 어떤 자극적인,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긴 해요. 예, 여기에 이제 많이 흥분하시고, 또 기대가 또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상한가를 이제 무사히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이제 꽤 높은, 이제 상승률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 지금 아침보다는 좀 장 시작 그때보다는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원래 이제 소외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솔직히 파급 효과에 비해서는 조금 거래량이 조금 작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제 첫날은 상한가로 이제 말아 올리면서 문이 이제 닫히면서 뭐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기존의 어떤 주주들이 내다 팔던 어제 샀던 사람들이 내다 팔던 뭐 어떤 경우를 들어서라도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별 소식 없을 때보다도 거래량이 지금 좀 작다. 예. 작다.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왜냐면 9시 50분이거든요. 이제 장 시작하고 5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터진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거래량만큼이나 왜냐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정도까지 200만 주 가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은 지금 이 거래량, 이 한 200만 주가 넘어가는 이 거래량에서는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정점에서. 예.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더 터져준다. 오후나, 뭐, 또 오늘 하루가 지금 이제 장시가 시작하고 50분밖에 안 50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주면서, 오후에 터져주면서, 이 정도 수준의, 혹은 이 정도 수준의 가거나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은, 재상승. 오늘 당장 거래량은 터졌지만, 만약에 주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치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여기 13,500원, 여기 우리 이선, 애증의 저항선이죠. 우리가 여기서 맞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이 애증의 이 13,500원, 요 위에서만 어떻게 마무리를 많이 짓는다. 자, 제가 조건을 두 개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오늘 총 토탈을 해가지고, 버금가는 수준이나 혹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엔드 13,500원 여기 위에 만약에 올라서서 만약에 오늘 장을 마감을 한다 하면은 재상승의 기회가 아주 초단기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던 이 소외주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래량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거래량을 볼 때나 했을 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첫 번째 상한가를, 첫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는 아닌데, 어쨌든 상한가를 쳤는데도, 인기 검색 종목 그 탑 10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말은 아직 뭔가 완벽하게 이 종목이 지금 노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뭐 문서 캔서 문샷에 이제 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아직은 뭔가 광고되지 않았다.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아주 그렇게 받쳐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으로도 그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런 수요라면 충분히 다시 뭐 오늘 오전 중이든 내일 오늘 저기 오후 마감 장 마감 전까지 어쨌든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는 있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지 재상승 어떤 여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이 뭐 조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 아랫선이 12,000원을 터치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조정 중입니다. 어쨌든 요런 거래량과 요 장 마감 이후에 어디서 마감을 짓는지에 따라서 요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재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커진다는 거지 이 조건을 두 개를 부합을 했다 가지고 100%는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이 이렇게 내릴 때 사고, 네? 내릴 때 사라. 오르고 나면 제가 뭐랍니까? 제가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내려가지고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하다가 지금 여기 완전히 이제 이탈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탈했잖아요. 예, 3에서 5거래일. 예?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하고 난 뒤에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이탈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하방 압력이 그냥 확률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7,500원까지도 우리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 한 며칠 전부터 제가 사지 말라고 했죠. 예.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앞뒤 정황 다 빼놓고 7,5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승 압력이 커지니까 매수하지 마라. 매도도 하지 말고, 제가 매도도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매도도 하지 말고 매수도 하지 말고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계속 제가 사라 했습니다. 예. 뭐 사라 할 때는 안 사고, 여기서 제가 제일 뭐 올해 또 기간 동안 여기서 내가 얼마나 사라고 했습니까? 이 밑에 9,500원과 여기 7,500원 이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사라고 제가 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런 좀 사실을 왜곡시키는 좀 이런 분들이 참 뭐라 하죠? 유튜브 영상을 좀 별로 만들고 싶은 어떤 욕구를 떨어뜨리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들의 심리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좀 그런 뭐 댓글이나 또 뭐 어디 뭐 종목 뭐 토론방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 뭐 다른 뭐 주식 카페 이런 데서 혹시나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면 제 영상을 어느 정도 정주행을 하고 어느 영상을 봐도 아마 제가 저는 솔직히 한 말은 했다 그러고 안 한 말은 안 했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7,500원에 뭐 사라고 해서 뭐 안 샀더니 뭐 올랐다. 제가 7,500원까지 내려간다 했어요. 내려갈 확률이 커졌다. 하방 압력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제 이탈을 인정을 했죠. 예, 지지선을 이제 완전히 이탈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제가 분할 매수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했고, 다만 제가 인정하고 난 뒤로는 이탈을 인정하고 난 뒤로는 제가 좀 더 지켜보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 분할 매수를 이미 하신 분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대신에 매도도 하지 마라, 매도 매수 다 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영상 보시면 다 이제 아실 거니까. 그리고 제 영상을 또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또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뭔가 테크니컬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분석을 하고, 제가 오늘 그 최장암 그 신약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뭐 기술적 분석 이해하셨죠? 예, 제가 오늘 장에 대해서는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했던 말이지만, 거래량이 지금 시간이 이제 약 1시간밖에, 장 시작 후 1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주면서, 지금 부족하다, 한 번 더 터져주면서 여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거래량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13,500원 여기 위에 올라선다면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23,000원이었습니까? 23,000원인가? 22,000원이었나? 요 23,000원까지의 그 저항선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이다. 여기 13,500원 이 선을 넘으면, 이 선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지금 윗꼬리 달면서 뭐 이렇게 오르는 거나 이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500원 위에 확실하게 올라서게 되면은 23,000원까지, 22,000원까지인가 뭐 요까지, 요 위에 지금 선을 제가 일부러 지금 차트를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무난하게 갈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오후장을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하죠. 왜냐면 또 이 13,500원을 또 위에 안착을 못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을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요거를 좀 중점으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장암, 제가 바이오 시밀러랑 다르게 이 항암 신약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굉장히 어렵다.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승인될 확률에 비해서는 정말 이 항암 신약이 FDA에 승인될 확률은 진짜 엄청나게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항암 신약을 뭐 개발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 췌장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근데 요 뭐 신약뿐만이 아니고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좀 좋게 보고 이제 캔서 문샷 거기에 이제 멤버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췌장암 신약이 지금 이미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저명한 이제 학술지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됐어요. 그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가 부여를 했었고, 지금 췌장암 신약이 현재 패스트 트랙에, FDA 패스트 트랙에 이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논문을 발표하고 패스트 트랙에 지정되고 이제 이제 암을 정복하겠다고 만든 미국 정부, 중국 정부도 아니고 영국 정부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그리고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나 뭐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인 나라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그 정책, 그 암 정복 정책에 또 멤버로 합류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정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상업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이 정책이 적용이 되면 좀 정치적인 이제 뭔가가 이제 간섭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시스템, 뭐 법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뭔가 뭐라 하죠? 비리나 불법이나 이런 걸 저지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설사 어떠한 그 뭐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잡히게 돼 있고 그런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 공무원들이죠. 온갖 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을 다 뭔가 매수해가지고 뭔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기는 사실상 힘들다. 굉장히 힘든 그런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다. 서로가 견제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런데 무슨 정치 논리가 들어가느냐? 맞습니다. 그냥 뭐 안 될 약을 뭐 FDA 승인을 해준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뭐 빨리빨리 진행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뭐 그 패스트가 맞기는 하지만 봐야 될 것을 막 안 보고 뭐 검토해야 될 거를 검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이제 좀 유기적으로 그냥 내가 쫙 뭔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내가 다 그런 임상이나 뭐를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를 서류를 딱 갖춰서 탁 제출해서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그때 그냥 아주 세부적으로 내가 뭔가 야 이거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FDA에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 부분만 요런 식으로 더 정리를 하면은 이 논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바로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에 신청 어떤 제출로 인해 가지고 평가받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문서 절차상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챙겨야 될 서류를 깜빡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논리를 펼치려고 했는데 내가 좀 좀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검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논리의 이해를 좀 돕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류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오류가 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그냥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또 막 6개월 1년 막 2년 이렇게 또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이 췌장암 신약이라는 것은 희귀약품 왜 희귀약품이겠어요? 마땅한 치료제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도와줘 가지고 그러한 실수들을 미리 좀 방지해 가지고 근데 안 될 약을 도저히 이거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못 쓸 약이다. 그런 약을 뭐 억지로 뭐 승인해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을 절차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내용의 오류 이런 것들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뭐 연장이나 재신청이나 뭐 재제출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끔 신속하게 만약에 약만 제대로라면 데이터만 제대로 나왔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캔서 문샷 요 암정복이라는 요 프로젝트 자 여기서 무슨 정치력이 발휘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패스트 트랙에도 있지만은 이 췌장암 신약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이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뭔가 결과물을 꺼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정치인들이 결과물을 꺼내고 싶어 한다고 그냥 안 될 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면 이 약 자체에만 문제가 없고 그 임상 데이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물학적으로 뭔가 신청한 사람들이 좀 준비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리딩을 해가지고 되게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췌장암 신약, 항암 신약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번에 우리 이거 됐으니까, 야, 빨리, 야, 항암 신약 하나 만들어내. 이런다고 항암 신약, 뭐라 하죠? 후보물질이랍니까? 그 후보물질 같은 것도 그게 뭐, 어느 날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바이든 어떤 임기나 뭐 이제 선거 뭐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떤 이제 선거 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런 자기가 주도적으로 펼치는 정책에서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뭐 표가 뭐 몇 개가 더 붙어도 더 붙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력이 간섭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이 췌장암 신약이라는 것이 지금 마땅한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없다. 있기는 있지만 마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다리는 어떤 항암 신약, 항암 신약들 중에서도 이게 이미 뭐 기존에 치료제가 있는 약들이 있고 없는 약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항암 신약의 하나고 지금 논문에서도 굉장히 그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도 되고 뭐 학술대에서도 이제 발표가 되고 해서 그게 선정되는 게 선정되는 게 아무 논문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패스트 트랙까지 FDA에서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다시 캔서 문샷이라는 현재 미국 정부 주도적인 정책의 어떤 멤버로서 합류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지금 개발 중인 이 췌장암 신약의 어떤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 예, 굉장히 높아졌다. 약만 정말 괜찮다면 절차상이라든지 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전에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도 우리가 허세템 바이오 시밀러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뭐 처음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FDA EMA죠. EMA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약 자체는 괜찮은데 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임상용 배치와 상업용 배치 간의 동등성 그것을 입증하는 그 기준 그런 것들에서 뭔가 좀 미비했다 준비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패스트 트랙과 캔서 문샷 합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류는 이제 없다 이거예요. 약 자체만 이제 괜찮으면 왜냐면 어차피 그게 서류적인 것이고 절차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FDA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보조를 해주고 보완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요거 요렇게 갖춰라 요거 갖춰라 요거 빠졌잖아 요거 다시 집어넣어 요 데이터를 또 집어넣어줘야지 다른 뭐 데이터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 요 소리를 빠져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요러한 실수를 안 하게끔 해준다 이거죠. 약만 이제 괜찮으면 승인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뭐 어떤 신약들도 당연히 약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면 이 FDA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뭐 임상 신청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신청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절차를 갖추고 서류를 갖추지 않고 뭔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한 것까지 내가 자기가 그걸 일일이 되게끔 탁탁탁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왜 마치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뭔가 갇혀서 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고 뭐를 빠뜨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시 해오세요 이러잖아요. 더 이상 뭐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습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지금 뭐 니 말고도 지금 신청한 그 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서류 미비나 이런 것들은 이런 전담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순한 어떤 실수, 단순한 서류 어떤 누락, 뭐 오타, 뭐 혹시나 아니면 있어야 될 서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갖춰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준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해준다. 약 자체에 뭐, 야, 이 약에다가, 이 췌장암 신약에다가, 야, 이 물질을 한번 넣어봐. 이 물질 배율을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는 안 하죠. 약에 대한 간섭을 안 한다. 약 자체는 당연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임상 결과 데이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게 지도층의 그런 의중이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라도 좀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암 항암 신약에 대한 기대가 이제 한층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항암 신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있는 약이 가진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의 어떤 데이터나 뭐 치료 어떤 뭐 확률이나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후발적인 이 항암 신약들에 대해서는 아마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만족을 해야지 기존 약과의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건 있어야지 그 승인을 해주고 이런 거 있지만 이렇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췌장암 신약이 기존 약이 항암 신약이 있는 항암 신약보다는 기존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그런 신약에 대해서는 이 두 신약을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조금 낮아도 만족할 만한 정말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안전하고 효과만 입증이 되면은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방면에서 봤을 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진행하는 이 췌장암 이제 항암 신약에 대한 승인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력이 간섭을 하고 그런 정치권에서의 어떤 원하는 그 어떤 결과물, 임기 내에 혹은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조금 진행이 되고 좀 신속히 진행이 되지 않겠나. 대신에 절대 뭐 신속히 진행하고 뭘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얼렁뚱땅 뭐 무조건 그냥 결과는 무조건 승인이고 승인이 되게끔 뭔가를 조작해라.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이거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약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안전성과 효과는 입증이 반드시 돼야 된다. 요거는 틀림없는 요구사항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이제 캔서 문샷 합류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이제 미칠 영향들, 그런 것들에, 요런 것들, 요런 제가 생각하는 요런 뇌피셜,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 최장암 신약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뇌피셜이에요. 뭐 오피셜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준다더라. 해준다. 무조건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개미 무명의 그냥 뇌피셜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호재성 뉴스로 인해 가지고 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설레이시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 금지.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는 매수해라. 근데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또 이렇게 내릴 때는 매수하는 게 매수를 하고, 또 이렇게 오르면 또 매수하지 않고, 내리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지금 올랐잖아요. 지금 오르면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 안 했는데 또 오르면 어떡해? 그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여기서 얼마나 제가 사라고. 그때는 내가 이 영상 못 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알바 아니죠. 예. 그럼 제가 알바가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 기준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평단 작업을 해라, 평단을 계속 낮춰놔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뭐, 볼백 번도 더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다. 내릴 때 사는 거고,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라고. 왜? 수급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르고 나서 사면 안 된다. 단, 지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 비춰볼 때, 자, 이렇게 올랐어. 근데 여기서 또 조정을 해. 조정을 한다든지, 어쨌든, 저항선에 맞고 내려오던 지지선에서 버텨주든, 어떠한 조정이 있고, 그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제가 또 매수 하셔도 될 것 같다. 분할 매수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뭐래하죠?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아직은 물론 오전에 보다는 주가가 지금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열기가, 그런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상승 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오른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 더 오르면 나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본인이 그냥 그는 복불복인 거예요. 본인이 이 종목을 좀 늦게 알았고 상승하고 나서 알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뭐 다른 분들도 이미 샀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는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마무지하게 샀습니다. 뭐 어마무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횟수로 분할 매수를 했다. 예? 그리고 분할 매수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다. 이거는 우리 제 영상을 계속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하락할 때도 또 샀다. 이미 우리는 샀다는 얘기. 우리는 충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미 막 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안 사서 아쉽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는 신규 입성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스러운 거야. 야, 지금 샀는데 푹 떨어지면 어쩌지? 근데 내가 안 샀는데 또 확 올라가면 어쩌지? 요런 단순한 고민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지금 신규 입성을 하시는 분이든 뭐 아니든 간에 주가는 제가 말해요. 저는 이건 철학이라고 해서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제가 장기 투자자로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승할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놨기 때문에 굳이 이 상승할 때 내가 높은 가격에 죄송합니다.
높은 가격에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은 과학보다는 뭔가 이성보다는 조금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 요 차트를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받아서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오고 안정이 되고 뭔가 뭐라 하죠? 열기 같은 게 조금 식는 느낌이 든다. 예,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분할 매수를, 우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살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때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보다는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매수 안 할 거고, 내가 나중에 뭐 어디선가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제가 분할 매수를 집어낼 겁니다. 지금 제가 연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말 좀 늦어지면은 내년 뭐 초까지 돼야지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이제 캔서 문샷의 합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캔서 문샷 관련된 뉴스, 그냥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게 직접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냥 캔서 문샷 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메가톤급 정말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물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캔서 문샷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캔서 문샷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냐 좀 악재성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요 부분 제가 늘 뭐든지 늘 긍정적인 힘은 좋지만 모든 걸 너무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미국 정부 주도라는 그런 엄청난 이제 배후 세력을 가진, 어떤 그런 거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캔서 문샷,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아닌 캔서 문샷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이제 뭐 평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겨난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 거래량 없는 이제 이런 기간들이 이제 없을 것이다. 계속. 왜냐면 그런 어떤 이슈들이 이제 이슈 터질 것들이 생겼다 이거죠. 이것은 비단 그 퍼셉틴 바이오시밀러 그 발표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캔서 문샷 관련된 이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제 생각이지만 여기서 뭐 한두 방 더 진짜 세게 터져준다면은 또 네이버 이런데 인기 종목 탑10에 이제 들게 되면은 보다 더 노출이 되고 신규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어제하고 오늘 봤는데 이렇게 상한가 치고 이래 했는데도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 탑10에 노출이 안 됐어요. 진짜 엄청난 소외주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엄청난 소외주, 제가 계속 소외주다 웬만한 이거 호재 뉴스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게 뭐 광고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근데 진짜 이 정도 재료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탑10에 노출이 안 되는 거 보고 야,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뭐 제가 좀 캔서 문샷에 이제 합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췌장암 신약이 어떻게 이제 좀 FDA 안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제 내피셜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상 초반에는 제가 그냥 테크니컬적인, 그냥 우리 차트상, 예? 그냥 그런 것들로 그냥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여전히 지금 장 초반에 이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할 포인트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받거나 다시 뭐 아니면 다시 이만큼 상승했다가 다시 뭔가 다시 이만큼 또 떨어졌다가 하는 어떤 그 매수 포인트, 분할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매도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나요? 저는 매도는요, 뭐 얼마다, 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걸 지금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기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디까지 갈지 평생 우리가 진짜 뭐 3년 5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따져 물을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좀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평단 작업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 놓은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확 줄어들거나 혹은 익절하신 분들, 좀 수익 구간인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자기가 심약하고 내가 장기 투자하고 안 맞고 바이오 종목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번 참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참에 나가셔가지고 좀 마음 편안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저 삼성전자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LG엔 솔루션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핫한, 예?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 저는 사지 말라고 하는 지금 고점이다, 지금 광기다 하는 그 전기차 배터리 부종목에 하시든 어쨌든 본인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투자를 우리가 똑같은 종목에 해도 저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스트레스 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정말 막 하루 종일 HTS 보고 있고 막 오르면 좀 좋아졌다가 또 떨어지면 또 기분 팍 떨어졌다가 막 조울증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수양이 좀 덜 되고 조금 내가 아직은 바이오 종목을 좀 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조금 후퇴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주가가 더 오르고 내리고 이것보다도 본인의 어떤 건강,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일상, 생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건강이나 일상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주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계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좀 편안하게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종목들, 뭐 배당도 주고, 예, 뭐 한전이나, 그죠? 뭐 SK텔레콤이나 이렇게 배당을 주는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 하시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무겁게, 주식이 좀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어했고 정말 이런 분들은 이번 참에, 팔고 나가셔가지고 좀 쉬시고, 잃어버린 일상도 찾으시고 좀 건강도 조금 회복하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바른 분석을 하시고 또 올바른 투자하시고 본인의 분석을 꼭 믿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본인의 분석을 믿어야 됩니다. 본인이 저 개미무명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자 본인들, 우리 투자자 본인분들의 분석도 그게 나는 초심자야, 나는 이제 처음이니까 내 분석이 맞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분석한 것을 믿고 설사 틀리면 왜 틀렸지? 어디가 틀렸지? 내가 어디가 문제였지? 내가 뭘 놓쳤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의 분석법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런 공부들이 필요하다. 주식은 제가 평생 하는 것이다.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금요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